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 관련 N차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서 방역 당국이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감염 학생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순차 등교 수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소식을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 방금 브리핑 듣고 왔는데 오늘 10명대고요. 그리고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은 계속해서 이 N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좋지 못한 상황인데 이렇게 연쇄 감염의 고리가 끊기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 천 교수님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이제 이태원에서 발생한 인천 강사분이 본인의 신분과 경로를 좀 늦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사이 시간이 경과가 되면서 이제 많이 생겼고요. 그 이유가 이제 젊은이들이 생활 방향으로 바뀌면서 유흥업소라든지 노래방 이런 곳을 가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결혼식이나 이런 것들을 요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쪽을 통해서 많이 감염이 되니까 앞으로 좀 자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하나 좀 흥미로운 거는 이제 최근에 그 사이언스란 과학 잡지에 나온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계속 예. 오늘도 무증상 감염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가 4종이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많이 감염이 되거든요. 근데 그 바이러스 자체가 이번에 그 코로나19도 거기 약간 변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감염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확인을 해봤더니 전혀 코로나19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 면역을 갖고 있는 분이 한 34%가 되고요. 예. 한 3, 4년 전에 모아놓은 혈액을 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거기에서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리에크로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차 그런 면역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젊은 분들이 면역이 좋은 분들, 특히 어릴 때부터 이 코로나19 한두 번은 다 걸리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면역을 갖고 있으니까 코로나19란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아주 약하게 앓거나 아주 건강한 분은 증상이 없이 지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0에서 50%라는 게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명한 과학 잡지가 지금 검증을 해준 거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독감을 한두 번 앓고 나면요. 어릴 때 많이 앓지만 청소년이 되면 잘 안 앓죠. 그게 그만한 비슷한 면역을 갖고 있는 거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무증상 감염자들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건 특히 10대, 20대, 30대 분들은 이런 크로스 면역을 갖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증상이 없더라도 옮길 수 있다는 거를 꼭 인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쉽게 다시 한번 반대로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젊은 분들 중에 소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분은 정말 고통이 심했다 이런 인터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의 사례로 어렸을 때 그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지 못한 사례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그렇죠. 만약 검사를 해보면 검증이 되겠지만 그럴 모든 사람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코감기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해서 저는 환자들 입원을 하는 경우를 보면 박테리아 감염이 아닌데 바이러스로 입원하는 것 중에 코로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만큼 바이러스 중에 조금 강한 바이러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사례별로 좀 살펴보면 부천의 경우에는 대형 물류센터에서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물류센터 전 직원이 검사를 받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새로운 또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부천의 물류센터 같은 경우 총 인원만은 3,700명이에요. 그리고 단기로 3교대로 운영하고 돌아가거든요. 왜냐하면 24시간 이게 소위 이제 무슨 배송을 빨리 한다 그래서 로켓 배송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만 1,300명이에요. 합쳐서 3,700명이고요. 오늘도 3명이 더 추가로 발생을 했거든요. 감염 사례가. 두 분은 거기서 근무하신 분이고 한 분은 거기서 근무하신 분이 감염된 분과 접촉해서 감염이 됐어요. 2차 감염이 된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이분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또 현재 그 물류센터에서 감염된 분들의 가족이 지금 격리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감염 사례가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인원이 엄청나게 많고 늘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대형 물류센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N차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좀 규칙가 주목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 25일 날 회사를 임시 폐쇄를 했고요.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는 문을 열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거기서 일했던 사람 중에 이제 가장 밀접하게 접촉했던 200명은 이미 검사가 거의 완료가 됐고
아니고 나머지 3,700명 전체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예. 이분들이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N차 감염이 발생할지 안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물류센터가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소위 이제 그 상황을 상정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그 활동량이라는 게 많은 그 좀 넓은 공간이겠죠, 당연히 넓은 공간에서 활동량이 이제 많은 분들끼리 뭐 접촉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당연히 이제 이 감염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여기 또한 집단 감염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네, 넓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 예. 있고요. 그리고 계속 그쪽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시다 보면 힘이 드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내리는 경우가 많으실 아마도 거예요. 그럴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증상 감염이 또 많겠죠. 젊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회사 안에서도 감염이 많이 되겠지만 아마 가족들한테도 지금 감염을 계속 시키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학원 강사발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6차, 7차까지 나왔는데 지금 미술학원에 다니던 유치원생이 일단 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방역 수칙을 잘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도 쓰고 환기도 시키고 거리두기도 잘 했는데 지금 감염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더라도 착용을 잘 해야 되고요. 유치원 아이기 때문에 아이는 조금 느슨하게 했을 확률도 있고 선생님께서도 마스크를 벗으셨을 거예요. 간혹은. 그리고 만지셔요. 마스크를 만지기 때문에 그 만진 손으로 아이와 접촉을 할 수가 있죠. 물건과 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거리를 두고 접촉을 좀 줄이는 게 그나마 좀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지침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순간 나도 모르게 방심하면서 이게 좀 옮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사례도 잘 우리가 좀 봐두고 각별히 좀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근데 유치원생 확진 판정 받으니까 이제 좀 당장 이제 학부모들이나 이제 부모님들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생 등교 수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속보가 오전에 뜬 거 저도 봤는데 강서구 일부 초등학교는 이게 다음 주로 지금 네. 등교를 연기한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학원 강사하고 접촉으로 유치원생이 감염이 돼서 강서구 지역에 있는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가 일정 부분 등교 계약을 연기하는 네. 그런 조치를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초등학교 7곳, 그리고 병설 유치원 12곳이 등교 등원을 27일에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예. 6월 1일부터 3일 사이로 연기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지금 오늘 발표하면서 또 무슨 얘기도 했냐면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게 되면 학교장과 교육청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모든 학교를 일률적으로 어느 시기에 개학을 하고 어느 시기에 다 문 닫고 이런 개념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즉 어느 학교나 지역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나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단체로 원격 수업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조혜영 교육감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학교장, 현장에 있는 학교장과 교육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강서구 지역 같은 긴급 돌봄 중지 서비스를 중지를 했고 네. 원격 수업을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이틀 동안 시설 전체를 폐쇄하고 소독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학부형들이 이런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까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이제 과연 학생들을 내 자녀를 보냈을 때 안전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고 특히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강조해서 가르치고 또 교육을 해도 예. 아이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그걸 어느 정도 우리가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그게 지켜질 수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중요한 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관리하고 또 보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배치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분이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학교는 일부 예컨대 뭐 학부형들이 부모님들이 혹시나 아이를 학교 보내는 걸 너무 불안해하시면 가정에서 교육을 하는 것도 출석으로 인정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학부형들의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예. 아이를 내가 보내냐고 집에서 돌봤을 때 과연 우리 아이가 차별받는 건 아닐까. 이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 차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과 집에서 엄마 아빠가 도와주는 것이 과연 동일한 형태의 교육적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 예.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사실은 부모님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으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강서구 뭐 일부 학교는 일단 등교가 연기가 됐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내일이면 이제 전국의 대다수 유치원 또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예정대로 등교 개학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인력 부족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추가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3만 명을 새로 또 충원을 하겠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근데 거기에 충원되시는 분들이 주로 누구냐면 그러니까 퇴직한 교원분들, 두 번째 돌봄 교실 같은 데서 일하는 강사분들, 그리고 예. 시간 강사 이런 분들을 충원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은 학생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도와줄 수는 있지만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방역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성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보건교사나 보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부족하다는 게 지금 현재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확충했는데 정작 필요한 보건 전문 교사나 보건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한 예를 보면요.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11,943개 교회가 있는데 네. 그중에 1,741개 교회는 보건교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한 제가 볼 때 1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정도에는 아예 보건교사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보건교사 한 명이 그래서 결국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 됐으니 만약에 저기서 감염자가 발생하거나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예. 또 하나는 이제 병설 유치원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붙어 있어도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병설 유치원의 아이를 관리 감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옆에 있어도 그 선생님이 병설 유치원의 아이를 만약에 경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와주거나 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돼 있거든요. 예. 이 부분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전남교육청이 조사를 해봤는데 전국 유치원 특히 더 큰 문제인데 8,837곳 중에 7곳이 있는데요. 그 유치원 8,800개 중에 보건교사 한 명이 있대였다. 그러니까 초중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요. 예. 근데 유치원이 아이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치원 안에 물론 사설 유치원도 포함돼 있겠죠. 예. 사설 유치원 같은 경우에 강제로 보건교사를 뽑으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병설 유치원이 어느 정도 그래도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만 사설 유치원들은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보건 전문 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거냐. 예. 한 예를 예. 들어드리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 경기도에 요청을 했어요. 보건교사 뽑도록 돈을 좀 지원해달라. 예. 경기도 의회에서 그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 자원도 문제고 예. 실제로 이런 그 보건교사를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교육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예. 단순히 3만 명의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보건 전문 인력이나 보건 전문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뽑을 수 있는 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지자체별로 또 상황이 또 너무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한계를 또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그런 보완 대책들 다 이제 우리가 강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당장 나온 얘기를 또 비춰보면 이 서울시 교육청 아까 이제 말씀하신 유치원의 간호사 100명 배치 문제 그리고 교육당국은 퇴직 보건교사 한시적으로 파견한다 이 문제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퇴직 보건교사 같은 분들은 아무래도 좀 원로교사일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감염에도 취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적사항으로 좀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진봉 교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청 교수께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우선 돌볼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인력은 다 충원이 돼야죠. 만일에 그 유치원 자체를 다 계속 운영을 한다면요. 그래서 첫 번째 방안은 이제 부모님한테 재량권을 줘서 네. 유치원에 등교를 하는 애가 있는 반면 집에서 돌봄을 하겠다고 하면 집에서 돌봄을 좀 지원을 해주거나 어머님이 보시고 그리고 만일 유치원을 가게 되면 최대한 아이들 숫자를 줄여야겠죠. 네. 줄이고 그 외에 지원하시는 분을 좀 지원을 받고 사실 보건교사는 유치원에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진 않아요. 유치원에서 아이가 아프면 병원으로 이송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유치원을 통해서 많은 교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인력 충원은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러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집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서 그러니까 예. 여유가 된다면 저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몸이 약하고 어린아이들은 집에서 돌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지금 제가 떠오른 게 그 고3 등교하고 나서 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밥 먹을 이제 통제가 되기 때문에 고3들은 등교시킨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화장실에 가서 양치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마스크 벗고 양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양치하다 보면 친구들끼리 장난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이제 양치물이 막 다 튄다거나 뭐 비말이 좀 옮겨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런 부분은 좀 의학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저번에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예. 당연히 비말이 튑니다. 그래서 양치질을 하게 되면 우리가 뵙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까 말한 무증상 감염자가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본인은 모르고 뵀지만 주변에 정말 그게 면역이 없는 학생이 들이마시게 되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식사하는 걸 굉장히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식사도 걱정되고. 그렇죠. 도시락을 싸서 그냥 오전 수업하고 보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예. 자꾸 드리는 게 양치질 자체도 의학적으로는 감염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네. 양치도 하고 밥도 먹고 또 쉬는 시간에 아이들끼리 또 얘기하고 그렇죠. 놀고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지점들이 있는데 뭐 수업할 때만큼은 지도 감독이 가능하다고는 하더라도 그런 어떤 허점들 그리고 등하교 시에는 또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떤 점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된다고 네. 보시는지요? 등하교 할 때 이제 집에 바로 가라. 절대로 유흥시설 놀이방 가지 말기도 예, 한번 예. 해주시고 그다음에 식사도 밖에서 먹지 말고 가능하면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게 좋겠고 예. 그리고 마스크를 또 혹시 갈 때 잃어버리거나 많이 젖어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교사분께서 좀 지원을 해주시고 그런 정도로 조금 더 등하교도 시간차를 둬야겠죠. 예. 학년별로, 그다음에 예. 학급별로 조금 시간차를 두고 등하교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들여다볼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게 딱 시행되고 나니까 막상 현장에서 들리는 어떤 그 우려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서 뭐 아까 점심시간이나 뭐 양치할 때나 혹은 뭐 등하교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계획적으로 해나갈 것인지 아마 현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저희 그리고 치료제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렘데시비르 얘기인데요. 네. 이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식약처에 긴급 도입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근데 이 렘데시비르 얘기하면 그 전문가 선생님들보다 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서 천 교수님 의견 좀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에 나올 때 이게 한 3주가 됐어요. 그때는 이제 리뷰라고 그래가지고 논문에 출간이 안 되고 그냥 길리아드 회사에서 이제 발표가 된 거라서 예. 근데 그때랑 자료는 결과는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산소를 필요로 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거 최소한 산소를 필요한 입원 환자 그다음에 기계호흡을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기계호흡이 있고요. 정말 인공호흡을 하는 기계호흡이 있어요. 그거 에크모 네 군으로 나눠서 이제 이게 결과가 나온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중증 환자. 예, 중증 환자. 예. 그러니까 산소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중증 환자한테 적용을 했더니 회복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4일, 31% 회복 기간을 빠르게 했고 또 하나 더 좋은 점은 도리어 부작용이 대조군 이 렘데시비를 쓰지 않은 군에 비해서 부작용이 더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안정성도 검증이 됐고 중환자한테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약물로 지금 검증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6개 대륙에 굉장히 많은 데서 같이 연구를 했고 우리나라도 포함이 됐어서 우리나라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승인을 지금 받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치료제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방역에 어느 정도 도움이 네, 이것은 된다는 거죠? 완치제가 아니고요.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렘데시비르는 분명히 중환자의 회복 기간을 빠르게 해주지만 완치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약물과의 병합 요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네, 그게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기관 염증 증후군과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도 있었는데 이게 원래 어린이 괴질로 이제 불렸었고 방역 당국이 이제 어제부터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 감시 조사 체계를 가동을 했습니다. 개학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는 지점도 있고 어떤 증상을 이제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봐야 하냐 지금 2건의 의심 신고가 또 접수가 돼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우리가 초반에 가와사키라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5일 이상의 고열이 나는데 그럼 5세 미만의 혈관염이 주로 생기는 질환인데 알고 봤더니 이 가와사키가 아니고 나이 자체가 10대에서 20대까지 좀 나이가 많은 층에서 주로 유발이 되는데 코로나19에 노출이 된 후 2주에서 4주 이후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면역 반응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면역 반응이 생기면서 항체가 생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심 사례는 고열이 24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서 2기관 이상을 침범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임상적으로 손발이 빨갛게 부어 있어요. 그게 혈관을 침범해서 그래요. 혈관 내피세포를 염증세포가 침범하면서 온몸이 다 빨갛게 부으면서 그러니까 심장이나 그런 데도 같이 문제가 오는 거고 그리고 다른 병원체가 확인이 안 된
그런 게 이제 정의가 되는 거고요. 이것이 보면 이제 10대나 20대가 아까 면역 반응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과민하게 면역 반응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네. 연구가 앞으로 더 필요하겠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빈도가 많지가 않고 대부분은 좀 회복을 잘해요. 물론 사망자가 간혹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주 걱정할 만큼 아주 치명적인 질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당장 궁금한 거는 우리가 그 얼마 전에 바이러스 군을 뭐 A군, B군씩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는 뭐 유럽에서 들어온 것, 뭐 같은 유형이라는 군도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괴질 관련된 소식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오늘 전해졌습니다만 얼마 전문에는 뭐 유럽, 미국 다 이쪽에서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이 두 유형은 유럽과 미국에서 온 같은 바이러스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네, 우리가 이제 중국 우한별하고 우리나라 아시아 계통에 나왔던 데는 없어요, 사례가. 예.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유럽과 미국을 거치면서 약간 달라진 형태를 보이는 바이러스가 되면서 유럽에서 이제 사망자가 먼저 나왔죠. 예. 발생하고 미국으로 건너면서 미국에서 발생을 많이 하면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추정이죠. 아직 연구가 나온 건 아니지만 분명히 유럽 미주발의 바이러스 때 이것이 좀 발생하는 거는 예. 좀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스크 쓰지 않으면요,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좀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운수 종사자, 즉 운전기사께서 탑승을 제재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 그렇다고 해서 행정기관이 나서서 벌금을 물리거나 아니면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이 아직 그게 마련되지 않아서 운전기사가 탑승을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만약에 특별한 사유 없이 운전기사가 탑승을 막으면 운전기사가 처벌받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마스크 미착용도 포함을 시킨 거죠. 예.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스스로 판단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을 태웠을 때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그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예전에 한번 그 음료수 같은 거 들고 타는 거 못하게 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비슷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운전기사가 그거 버리고 타시든지 아니면 탑승을 할 수 없습니다. 거부해도 운전기사가 처벌을 안 받는 거죠.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택시나 버스의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탑승을 제한하거나 거부해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정기관이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또한 운전 그 버스 안에서 전파력이라든지 밀폐된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요즘 이제 창문이 다 통으로 돼 있고 뒤에만 약간 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위험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운수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한 이유는 버스 기사가 9건, 택시 기사가 12건의 확진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기사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돼 있고 내일부터는 비행기 탑승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게 되십니다. 물론 지금까지 비행기에서는 항공사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제 정부가 나서서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 같은 경우에 27일부터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한 조치를 발효했습니다. 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까요. 이제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하실 때 기사님께서 제한을 두거나 거부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저희 드리고 실제로 어제 저는 버스 타는데 제 앞에 분이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하시고 이제 타려고 하시다가 실제 제지를 당한 사례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이게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고 어제 그런 사례를 목격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제가 더불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